이제 집을 정했다라고 하면 아파트먼트든 아니면 하우스든 집을 정했다라고 하면 집의 크기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평을 생각하지만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단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집 크기에 대한 감을 가져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2식구가 사냐, 3식구가 사냐, 4식구가 사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기 때문에 감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쉬운지. 이거는 제가 그냥 계산식을 써놓긴 했는데 네. 여기는 피트를 쓰죠. 거리의 개념을. 맞아요. 피트, 나빠요. 뭐, 예, 마일 이런 걸 쓰죠. 그래서 진짜 나빠요. 피트는 말 그대로 풋이죠, 풋. 그래서 발 크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cm가 정도 되는 거고, 이제 제가 이제 미터 단위로 바꿔봤는데, 왜냐면 이건 평방미터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피트가 0.3048이고, 네. 1 스퀘어 피트, 그러니까 제곱이죠. 제곱피트 같은 경우가 0.0929가 되고, 그래서 1평이 3.3 평방미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제 0.929로 나누면 35.5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그러는 거고. 비교할 때 저렇다. 그렇죠. 네. 보통 30평이라고 하면은 이 35.5를 곱하면 1065, 대략 1000 스퀘어 핏이 나오는 거고, 60평이라고 하면 한 2100 스퀘어 핏. 그리고 45평이라고 하면 이제 1600 스퀘어 핏. 네. 그래서 뭐 75평이면 2600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려면 30평이면, 그러니까 1000 스퀘어 핏이면 30평이구나. 그리고 한 45평이면 1500 스퀘어 핏이구나. 정확히는 1600 정도 되는데. 네. 그리고 한 2000 스퀘어 핏이면 60평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대략적인 사이즈의 감만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차피 30평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살아봤던 게. 그러니까 이제 1000 스퀘어 핏이 30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집을 구할 때 그렇게 감을 갖고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은 그러면 어떻게 찾냐. 네. 이 진로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진로우라는 사이트는 미국에서는 상당히 유명해요. 그래서 그냥 진로우닷컴을 치고 들어가면 돼요. 집 같은 경우는 구할 때 각자 알아서 본인이 그냥 그 집주인을 만나서 아파트먼트 같은 경우는 뭐 관리사무소 가서 직접 계약을 하고 보고 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 하우스 같은 경우는 아파트먼트도 마찬가지지만 하우스는 보통은 그 리얼터라 그래서 중개인을 통하게 돼요. 그래서 집주인의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집주인 쪽 부동산이 있고 임차인 쪽 부동산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그렇게 둘이 이렇게 끼게 돼서 양쪽에서 이제 나중에 계약이 이루어질 땐 양쪽이 만나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요. 그래서 집주인을 만날 일은 사실은 뭐 계약을 하고 나서는 만나지만 그 전까지는 거의 안 만나요. 그냥 보통은 리얼터라 그래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자끼리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고 뭐 하고 해요. 대리인과.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진로우 사이트 잠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진로우닷컴을 들어가면 이제 진로우 사이트예요, 이게. 예, 진로우라는 건데 여기에 집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골라야 되는 게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바인지, 당연히 사는 건 아니죠. 이제 렌트인지, 그리고 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집을 사거나 팔거나 뭐 할 때는 다 진로를 보통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렌트를 할 건데 렌트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뭐 아파트를 할 건지, 뭘 할 건지 이런 것도 다 그 세부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렌트를 하고 뭐 하고 이런 식으로 뭐 하우스인지 아파트먼트인지 이런 게 고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제 하우스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하우스 기준으로 하고 여기서 이제 지역도 설정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을 설정을 해서 그런 거를 다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집이 떠요. 그러면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다 기본적인 정보들 같은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략적인 가격대는 이런 식으로 되고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반적으로 생긴 집. 네. 요게 이제 미국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생긴 그러네. 집인데 네네. 이런 식으로 보통 생겨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집 주소가 나오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3베드가 있고 4베드룸이 있고 여기는
이거는 조금 다르게 생기긴 했네요. 여기는 강아지 관련된 얘기도 있고, 그죠? 개는 키울 수 있고, 뭐, 3마리까지 쓰다. 저런 것까지 써있구나. 네, 이게, 여기는 워낙 그 애완동물에 대해서, 네, 되게 관대하기 때문에, 네네. 뭐, 또 뒷파집도 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고양이 얘기도 있고, 그러네요. 뭐, 돈을 더 내야 되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제일 기본적으로 봐야 할 것들이 이제 방이 몇 개고, 여기 보면 이게 4BD라고 되어 있는 게 4베드룸이고, 이게 3베스룸이 되는, 예, 베드룸은 이제 아시다시피 욕조까지 다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900 스퀘어핏이니까 아까 1000 스퀘어핏이 30평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60평이 여기 나오는 건 이제 실거주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게러지 빼고 뭐 백야드 빼고 뭐 빼고 한 실거주 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분양 면적 아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그렇게 나와 있고 얘도 보니까 약간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일반적인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긴 보통 집 코드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우편 주소를 넣으면 저희 사는 지역이 나오는데 어찌됐든 요게 이제 제가 사는 집 쪽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이게 좀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네네. 근데 이 사진에 해놓은 때문에 그쵸. 전 세계 사진은 뽀샵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얘랑도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무조건 사진을 가서 봐야 돼. 집은 실제로 가서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집 사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고 가면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렌트비가 한 달에 2,300불 내고, 그리고 방 3개 있고, 베드룸 2개 있고, 1,500 스퀘어핏이니까 한 45평 되겠구나. 이렇게 좀 감 잡으시면 되고, 그리고 데이터 어베일러블은 지금 비어있으니까 바로 어베일러블 나우라고 나오는 거고, 네. 쿨링은 요거 같은 경우는 보통은 다 그 중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스템 에어컨처럼, 물론 근데 여기는 다 그냥 위에 천정에 붙어 있죠. 이런, 여기 지금 보이나? 천정에 그냥 구멍이 나 있어요. 예, 어쨌든 요런 게 이제, 디퓨저로 그래서 되는 거군요. 저런 걸 디퓨저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바람 나오고 해서 그렇게 나오는 방식이고, 히팅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돼요. 그래서 온풍기랑 냉난방이 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파킹은 보통은 여긴 지금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게러지가 보통은 다 이렇게 붙어 있죠, 집에. 집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가 이제 게러지죠. 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집안이랑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고, 그래서 보면은 디파짓이 2,150이니까 거의 한 달치가 지금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고, 네. 강아지는 스몰 도그, 스몰 독만. 네. 그러니까 또 큰 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고, 뭐 지금 리스팅 된 지가 23일 정도 됐고, 44명이 지금 컨택을 했다는 거죠. 뭐 집을 컨택을 했다는 얘기는 집을 보러 갔다는 얘기예요. 집을 한 번씩, 이 집이 비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 업자한테 얘기하면 부동산 업자분이 거기 가서 그때 시간 맞춰서 예약을 해놓으면 그때 가면 이제 키가 열려요. 그래서 가서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정보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더 이제 자세한 정보가 나오는 거죠. 방 2개, 뭐 화장실 2개, 이게 풀 베스룸이라고 해요. 보통 뭐 2.5라고 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 0.5는 그냥 화장실만 있는 거. 네네. 그런 거를 얘기하고, 어플라이언스는 이제 가전 얘기예요. 기본 가전.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제일 기본적으로는 가스레인지는 물론 가스가 들어가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가스레인지하고 이 오븐 여기 있죠. 네. 여기 딱 보이잖아요. 오븐하고 전자레인지 하고 식기세척기는 무조건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대신 이제 냉장고랑 세탁기, 건조기는 그 집주인이 만약에 놓고 가면 그냥 그거 쓰면 되는 거고, 아니면 본인이 그건 사서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사할 때 가져가면 돼요.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 가비지 디스포절은 음식물 분쇄기예요. 그 싱크대 밑에 들어가 있는. 네. 그래서 요런 정보들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스 히스토리, 이 가격이 언제부터 어떻게 됐는지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때 세일이니까 이제 매매 가격이겠죠. 매매가 33만 5천 불에 2020년에 나온 적이 있고 그래서 팔렸고 12월 16일에 2,300불에 나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자세한 정보들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느 정도 한국에서도 이걸 미리 보고 대략 판단해놓고 마음에 드는 집을 골라가지고 리얼터분한테 얘기해서 그래서 약속 잡고 오늘 이 집 뭐 이렇게 집 몇 개 보겠다, 3개, 4개 보겠다. 그러면 그날 딱 가가지고 그 3개, 4개를 딱딱딱딱 돌면 돼요. 왠지 저 숫자를 보면서 저 동네 가가지고 집 사가지고 렌트 사업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격이 괜찮네요, 월세 가격이. 네, 근데 여기가 그 텍사스 쪽이 뭐가 있냐면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재산세가 비싸요. 재산세가 지역마다 이것도 다 다르긴 한데 보통 한 2%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러면 50만 불 집을 산다라고 하면 1년에 10,000불은 그냥 재산세로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10,000불은 나가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여기서 드리면 여기 또 좋은 게 뭐냐면 이 사이트에서 그 학교 정보가 나와요. 그래서 가까운 정보가 0.4마일에 그 시더팍 하이스쿨이라는 데가 있고 그리고 시더팍 미들스쿨이라는 데가 있고 이런 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를 클릭해보면 이게 10점 만점 중에 이게 학교 점수예요. 보통 6점 이상, 뭐 7점 이상 되면 좋은 학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뭐 엘리멘터리 스쿨을 들어갔어요. 그럼 이 학교 점수가 딱 스코어가 나와요. 테스트 스코어는 8점, 그리고 뭐 프로그레스는 5점, 이퀄티는 5점,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와요. 그래서 밑에 쪽으로 쭉 보면 학교 점수가 이런 것들이 뭐 리딩, 매th, 사이언스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와요. 그래서 평균, 이게 이제 평균치인데 평균치 대비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제가 학교 얘기는 나중에 또 할 거지만 너무 잘 돼 있다. 어쨌든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서 이런 걸 보고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인종도 나와요. 화이트가 보면 여기 지금 몇 %라고 60%라고 돼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히스패닉이 22%, 아시안이 6% 이런 식으로 다 지금 돼 있는 거죠. 인종 비중을 보고 그 학교를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트가 이 진로우라는 사이트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보고 미국에서 직구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걸 보고 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중개업자 분들도 갖고 계신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도 올라가지만 보통은 진로우에 거의 다 올라온다라고 보면 돼요. 참고로 그리고 진로우에 직접 본인이 그냥 예약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낯설고 그러니까 그리고 중개업자를 끼는 게 더 편해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비 있잖아요. 이쪽은 임대도 마찬가지고 매매도 그렇고 다 집주인이네요. 구조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거의 월세만 내고 들어간다라고 봅니다. 있는 자가 다 책임져라. 있는 자가 그게 자본주의죠. 훌륭한데요? 있는 자가 다 내게. 집을 구한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고 좋네요. 그렇죠. 그건 좀 편해요. 대략적으로 이제 집 시세는 뭐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여기가 조금 싼 것도 있어요. 텍사스가 딴 데보다 약간은 좀 쌀 거예요. 근데 그 집값도 대략 저 사는 곳이 뭐 50만 불에서 비싼 게 이제 뭐 100만 불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보통 뭐 50에서 한 80만 불 사이? 그 정도예요. 그게 몇 평이라고 해야 되나? 한 45평? 1, 2층 앞에서 그 정도 뭐 60평? 그 정도가 그 정도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는 지역은 오스틴에서 약간 외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뭐 안양, 뭐 분당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위성도시 같이 그렇게 있으면 되고 오스틴 시내로 들어가면 물론 더 같은 가격에 더 집은 좁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장단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을 자기의 그 맞게 판단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신 데는 정확하게 안양 느낌이세요? 분당 느낌이세요?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동탄 느낌이세요? 안양과 분당, 일산. 안양 느낌이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좀 더 교육도시 느낌. 왜 그러세요? 조금 젊은 교육도시. 밑에 분당입니다. 분당은 이제 좀 올드 교육도시 느낌이었네. 그렇군요. 어쨌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사시는 데가 제가 지금 사는 이쪽 지역이에요. 네. 이쪽하고 요 바로 옆에 지역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쪽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새로 짓고 막 좀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분들이 보통 새로 짓고 깨끗하고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가 있어요. 제가 사는 데는 약간은 조금 오래됐어요. 그래서 제가 안양 느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일기 신도시 같은 그런 느낌. 이건 물론 신도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이고 그 라운드락이라고 있는데 그쪽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인분들이 많이 살고 그쪽이 약간 좀 진지가 얼마 안 됐고 여긴 뭐 얼마 안 됐다 그래도 보통 20년이에요. 네.